네, 먼저 MBN골드 이호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말씀드리는 순간 네. 3,300선이 깨져 버렸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수급 주체들을 좀 봤을 때 이 사상 최고치에 대한 부담이 좀 느껴지고 있는 네네. 시장이거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탐색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동안 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지속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그 고용 지표가 이제 하나의 또 이제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가 이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부분, 지수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 수급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 시장 지난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난주 5월 근원 CE 물 가격 지수가 3.4%,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급등을 했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1992년 이후에 이제 가장 높은 수치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이제 미국 시장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승장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악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둔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재에 대해서는 좀 약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지금 시장이 결코 나쁘지 않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1.5%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은 이러한 그 가격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1.5% 위로 올라섰고요. 그러면 이러한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주식시장이 좋으려면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일단은 금리 상승은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금리 상승이 지금 이미 기정사실화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경기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신다면, 한마디로 이제 그 결론을 내린다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신다면, 결국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결정을 내린다면 이제 실적 장세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7월은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또 어닝 시즌이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린다면, 지금은 이제 실적 장세, 기업 실적, 이 부분이 중요한 우리가 이제 시장에 접근하는데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네. 장세와 더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뭔가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쪽으로 네. 힘이 실려야지만 시장이 좀 또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금융주를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 후반부터 좋은데 수급이 금융주부터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금융주, 네, 그렇죠. 중국 증시도 은행주였고요. 베트남 증시까지도 증권주 위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 전반에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는 배경도 거기에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에 상당히 좀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일단 전체적으로 그동안은 이제 금리 하락기였죠, 계속. 특히 이제 코로나 3월 달에 발발이 되고 나서 계속 글로벌 국가들이 다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졌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나는 이러한 흐름도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의 지표들이 계속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금리 하락기에서 이제 금리 상승기로 이제 접어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지금이 이제 금리 상승 초기에 이제 국면에 진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금융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금리 상승의 막바지 국면에 들어간다면 이러한 이제 금리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금융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둔감하게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하나 이제 변곡점 구간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구간이다 보니까 금리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시그널만 주면 바로 이제 금융업종들이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이러한 지금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금융주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고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금리 인상만큼이나 또 변이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유럽에서는 또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안 느껴지고 있지만 그래서 코로나19 테마 안에서도 진단키트 필두로 오늘 온라인 교육주 그리고 재택근무 안에서 ECS도 급등을 했는데 진단키트 저희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같이 뭐 휴마시스라든지 시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새로운 동력을 좀 찾아야만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변이 바이러스가 변곡점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뭔가 시점의 차이일까요? 네. 그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번 그 변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이제 제가 이제 정확히 이 부분을 그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겠죠. 의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반응을 봤을 때는 작년에 작년에 이제 3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시장이 상당히 급격히 반응이 좀 나왔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때 중간중간에 이제 시장에 영향은 주지만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바꾸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주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이러한 그 경계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이쪽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그 흐름들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제 3,300포인트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익률 최근에 좀 많이 소외됐던 부분들을 메꾸는 요런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가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수익률을 어느 정도 맞추면서 올라오는 이런 걸로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단키트 쪽은 이제 작년에 그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이제 이 번 걸 가지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M&A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걸 통해서 이제 한 단계 도약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력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성과들이 앞으로 나타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반면에 이제 그 작년에 이제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이제 새로운 성장성을 못 찾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겠지만 여기서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 부분에서 가장 좀 잘 나가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성과들이 나타나기까지는 좀 더 긴 호흡에서 봐야 된다. 지금은 일단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겠다라고 분석을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도 또 디스플레이도 괜찮고 오늘 건설도 나쁘지 않은데 건설 쪽으로 한번 볼까요? 사실 대권 잠룡들이 발언을 할 때마다 메타버스라든지 정책 테마가 요즘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건설주도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말씀해 주셨던 3분기 실적의 긍정적인 영향까지 더해진 걸까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흐름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건설주가 이제 최근에 그 실적들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 때문에 크게 이제 올라서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보시면 그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 이제 합의가 있었죠. 공화당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인프라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들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가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그 다른 그 경기 민감주에 비해서 좀 많이 못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가 저는 이제 좀 많이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수에 걸맞는 건설주의 상승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주는 이제 테마주보다도 앞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그 주가의 그 긍정적인 요인 이러한 부분에서 접근하신다면
건설주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야기는 건설주까지 들어보겠고요. 이런 시장에서 또 어떤 기업을 봐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네. 매니저님이 이제 관심을 표해 주셨던 기업들 상승률을 봤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오늘 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제 최근에는 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주로 좀 잡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바닥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인 흐름에서 이제는 충분히 바닥이 나온 거 아니냐 해서 노토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노토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임상 그 CRO라고 그러죠. 그 시험의 유효성을 하는 실험 분야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들어가기 전에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먼저 이게 진짜 약효가 유효성이 있는지를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의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임상 실험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동사는 이러한 하나의 산업 사이클 상에서 가장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그 비임상 시험이 주로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 동물 의약품 시장까지 이제 진출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동물 의약품 시장은 지금 한 2021년 올해 기준으로 한 3조 4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려견 뭐 이런 동물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노토스가 또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시세는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에서 보신다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종목 접근 요령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지금 이제 현재 보시면 이 종목이 이제 지난번 여기서 바닥을 어느 정도 지금 한 달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바닥을 다지는 이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구간은 이제 이전에서도 계속 하락장에서도 지지가 됐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 이제 바닥권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좀 차트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기 상승보다는 조금 긴 호흡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은 27,000원 밑에 지금 현재 오르지만 쫓아가지 마시고 27,000원 보시다 보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6,000원 정도 좀 짧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한 10% 잡아서 지금 한 3만 원 하단 부분 29,8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 진단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면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잠시 후 다시 한번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